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그동안 여러 정책들을 펼쳐내고 공표하면서 일부는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반응이 아직 미지근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 아래에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한 세금 정책을 예고하거나 검토하면서 다주택자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는 세금이라고 말을 하며 무언가 강력한 세금 폭탄을 예고하는 뉴스 기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듯했죠. 정책들과 어떤 언론 분위기가. 지금은 다주택자에게 조금 집중되어 있는 듯한 정책적 기조들이 좀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현금 부자들, 그리고 반드시 지금만 버티고 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는 다주택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싸움이 감지되고 있는 게 현 시점의 부동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정부가 말하는 세금 폭탄을 부동산 시장에 투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집값은 정말 안정적으로 바뀔까, 흘러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될지 아니면 착각이 될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은 분명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정답은 없겠지만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분명 우리들도 그 안에서 정답이 아닌 정답에 아주 가까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요,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그리고 세금이죠. 이 중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법만 바꾸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 항상 나옵니다.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세금보다 금리나 공급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요. 분명 맞습니다. 근본은 금리와 공급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와 심리입니다. 금리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은 몇 년 더 걸리죠. 반면 세금은 어떻죠? 세금 정책이 나오는 순간 바로 시장 분위기를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시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좀 비유하자면 지혈되지 않던 피가 어떤 조치로 인해서 순간 멈추고 지혈이 되니까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인데, 어떤 병의 원인으로 피가 나다가 지혈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제거하거나 수술을 하고 그 병의 원인을 아예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치료가. 그런데 순간 피가 멈춘다고 지혈만 하고 다시 간다면 그 후의 병은 또다시 언제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와 같은 거라고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조치가 너무 강력하면 잠시 동안은 지혈되는 것 같으나 그 후의 여파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금은 시장 방향을 분명히 빠르게 틀어버리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항상 먼저 세금을 먼저 건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분명 세금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와 그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제대로 된 저울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을 팔게 만들자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세금을 올리면 무슨 정반대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내는데 그냥 팔지 말자라는 집주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로 매물 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나요? 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나올 수 있죠. 나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판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는 팔 사람만 빠지고 버틸 사람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과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공급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사업이죠.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아무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적 측면으로 보면 세금이 오르면 수익률이 감소하고요. 이는 사업성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분양 지연과 공급 축소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버티기 전략. 요즘 버틴다라는 말들도 되게 많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 버티기 전략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이건데,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한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증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임대로 유지하는 방법, 아니면 버틸만 해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더 나올 것 같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결국 잠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은 집을 팔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팔게 만드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시장에 남은 사람은 정말 자산가만 남아있게 되고 힘들게라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부분은 신중하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세금 인상이나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핵심 결과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세금 인상의 폭탄이 떨어지면 첫 번째, 거래가 죽습니다. 당연하죠. 세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쉽게 못 파는 건 사실입니다.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내는데 라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이 비싸면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맞고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누가 파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는 급한 사람만 팔게 될 거고요. 여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올리면 전체 시장은 거래만 줄고요. 매물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가격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인데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버티거나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유이죠. 이건 사실 신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으로는 전월세가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이 오르는데 왜 전월세가 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사실 경제학의 기본이긴 합니다. 비용은 시장에서 정가된다라는 말이 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면 당연히 월세 올려야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그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전월세를 계속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결과는 전세 월세값이 상승하는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될 거고요. 서민들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금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거래를 줄이고 바로 양극화를 더 심하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정부는 잊지 말고 신중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강한 부동산 정책을 내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된다, 버티면 된다라는 이런 근거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건 어쩌면 바로 역사적으로 이어온 반복된 부동산 값에 대한 패턴적 사실 때문일 겁니다. 과거에도 세금을 강화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래가 다시 감소하고 공급이 위축되었다가 결국 전세값이 상승하고 매매가까지 상승되는 구조를 반복해왔던 거죠. 다주택자들은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현재까지는 팔지 말고 보유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버티게 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의 선택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팔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런 정책적 공포를 주면 사실 그 공포를 먹는 사람은 서민이지 자본주의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들은 버티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전세로 놓고 월세로 돌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 서울에 비싼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갭투자라고 한들 일반적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들이거나 전문직인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월 버는 수익까지 좀 더하면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공포들은 그들에게는 사실 공포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계산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정말로 세금적인 부분을 집값 안정화에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는 서민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건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고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런 흐름은 좀 느끼면서 가자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세금을 인상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효과 때문에 정부는 세금 정책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리가 제일 많이 위축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세금 강화할 때 구간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심리가 제일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이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건데 이때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린다면 그 위축된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생각과 판단이 든다면 분석적으로 그게 좀 맞아떨어진다고 보면 그때를 기회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내 집 마련 한 채 전략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매물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강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꼭 공포를 느끼면서 관망하려고만 하지 말고 흐름을 잘 살펴보다가 기회다 싶으면 분명 무주택자들에게도 어떤 기회의 틈새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 아무리 무슨 부동산 정책을 펼쳐내도 가격의 기본적인 형성 구조, 수요와 공급이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정책적 계획이 좀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려 보고요.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신과 불만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까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할 정책적 요소 중에 하나인 건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항상 반복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규제를 했다가 침체기를 겪었다가 결국 반등하고 상승. 저는 이게 꼭 맞길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아니고요.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마음도 다주택자들을 지지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그려본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저와 생각과 뜻이 좀 다르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세금 정책,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여파가 생기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조심하게 다뤄야 할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